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길이 192km의 세계 최대 규모의 운하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운하로 지중해의 포트사이드 항구와 홍해의 수에즈 항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파나마 운하와 달리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관문이 따로 없으며 운하 양쪽 두 바다 사이의 해수면 차이도 미미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들은 시속 15km 이하로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느린 속도로 움직여 운하 양쪽이 배가 일으키는 파도로 침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규정 속도대로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1시간에서 16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수에즈 운하는 1869년 개통되었으며 개통 이전에는 유럽에서 인도로 가기 위해 아프리카 남쪽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했지만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선박들은 지중해를 거쳐 곧장 인도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해운 물동량의 12%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유만 하루 180만 배럴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운송됩니다. 따라서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 무역로의 핵심 요지이자 전세계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렸습니다.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에버 기븐이라는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40분 수에즈 운하 북쪽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선박의 이름은 에버 기븐으로 폭 59m, 길이 400m, 22만 톤 크기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으로 중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크기로 수직으로 세우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높습니다. 사고 사진을 보면 뱃머리 부분이 한쪽 제방에 박히면서 선미 부분도 반대쪽 제방에 거의 걸쳐진 상태로 멈춰서 운하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수로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다른 선박들의 운항 역시 줄줄이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플래시 247 등 조선해운 전문 매체들은 에버기븐이 수에즈 운하 북쪽에 멈춰섰다며 100척 이상의 다른 선박들이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보면 현재 수에즈 운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배 한 척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인데요.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모습에서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며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해양 오염 등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정체와 사고 원인이 하나둘 알려지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선박은 일본 쇼에이 기센 소유주로 용선사는 대만 업체 에버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마바리 조선소는 일본 1위 조선사로 일본 조선업계의 흥망을 상징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의 50%에 육박하던 일본 조선업은 2000년 들어 기술은 한국에 밀리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면서 결국 한국에 1위를 내주고 중국에 2위를 내주며 3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일본의 수주 잔량은 끊임없이 축소되어 2020년 기준 약 1년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 2020년 수주 역시 급감했는데요. 결국 2021년 2월 27일 일본 조선업의 생존을 위해 업계 1위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를 합병하여 니혼 조선소를 출범하게 됩니다. 합병된 니혼 조선소가 출범하자마자 해당 회사에서 만들어진 선박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일본 조선 산업에 산소 호흡기를 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원인이 하나둘 밝혀지자 일본 조선업의 명성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고 초반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보인다고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버그린 측에서 선박이 멈춘 이유에 대해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선체가 수로를 이탈한 뒤 제방에 부딪혀 좌초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하의 특성상 파도도 잔잔한 상황에서 강풍이 불었다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양학자인 살메르코 글리아노 박사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큰 배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기는 역사상 처음이라며 선박이 2개 박히면서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운하에서 바람이 분다고 좌초되는 수준이라면 일본의 조선 기술 자체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본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이 강풍에 사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0년 11월 30일 일본 국적 선박인 원에이퍼스호가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싣고 있던 컨테이너 1816개를 유실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원에이퍼스호의 빌더는 일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이며 2019년 건조되었습니다. 일본 국적 선박으로 중국을 출발해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컨테이너를 유실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분실한 컨테이너 1,800여 개 중 64개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에이퍼스호 사고도 악천후로 인한 화물선 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결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컨테이너선은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만큼 강풍과 풍랑을 맞이했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을 견뎌내며 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에 일본에서 건조된 오래되지 않은 컨테이너선들이었음에도 균형을 잃고 연이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고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에즈 운하의 경우 하루에만 수십 대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수로를 오가는 만큼 사고가 빨리 수습되지 못한다면 원유와 가스 수송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외신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박을 다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선박 주변에 모래등을 퍼 올리는 데에만 수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집트 당국이 예인선과 굴착기 등을 보내 이 배를 다시 띄우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로이터 통신은 원유와 가스 수송에 문제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해운 업황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용선사인 대만 국적 에버그린사가 감당하게 될 손해배상금 역시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사가 일본으로부터 에버기븐호를 인수받은 바로 다음 해부터 삼성중공업의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사가 이마바리 조선소로부터 에버기븐호를 인수받은 해는 2018년입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9년 에버그린사는 삼성중공업에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합니다. 이 선박은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이며 삼성중공업이 직접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십 시스템 S베슬이 탑재되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선박 외판에 장착해 선체 주변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인 세어비 핀과 프로펠러 앞뒤 물의 흐름까지 제어해 선박의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러더 벌브 등 삼성중공업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이전에 발주했던 컨테이너선도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가 아니라 한국 조선기업들에게 발주했더라면 오늘날 수에즈 운하에서의 물류 대참사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에즈 운하의 사고는 국내 조선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2021년 3월 24일 하필이면 또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이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량 발주에 나선 것입니다. 에버그린은 1만 5천 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 중인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 조선소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그린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염두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후동중화조선소와 장난조선소 그리고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을 후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삼성중공업이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건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과 중국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에버그린이 일본 조선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운 분석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에버그린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해운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중일 조선 경쟁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이 대형 사고를 치며 부활의 조짐을 보이던 글로벌 해운 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가운데 한국 조선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조선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일본 조선기업들이 범접할 수조차 없는 확실한 우위를 만들어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